이제 중국 같은 경우를, 본토 중국을 1949년대 이후에 이제 좀 들여다 보면은, 완전히 이제 49년 중국 대륙을 석권을 했고, 10월 1일 날, 49년 10월 1일 날 중화인민공화국이 이제 건국이 됐고, 그러면서 얘들 헌법에 따르면 이제 일당 독재가 가능합니다. 공산당만이 존재하고, 지금 현재는 약 한 9,800만 명의 당원, 1억에 달하는 그 당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공산당이. 그 다음에 모택동의 그 목표는 티베트하고 대만 이거를 재통합하는 거다. 이제 통일이라는 표현을 재통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나 모택동이가 36년도에는 대만에 대한 우리 중국 통치 이런 것들을 포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그때 말로는 그렇게 했고, 그러나 재통합 이 얘기하고는 또 다르다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티베트에 대해서는 이제 51년도에 그 라사를 침공해서 드디어 이제 중국에다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49년 이래로 지금 현재 중화민국 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이변들이 있는데, 자, 먼저 얘기를 하면은 56년, 57년 이 당시에 이제 백화제방, 백가쟁명, 자,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는 이제 정치운동인데, 공산당에 대해서 이게 비판을 허용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1956년도에 이제 그 헝가리에서 예컨대 그 시민혁명이 있었고, 그러면서 사회주의에 대한 시민혁명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그 우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좀 이 고삐를 좀 느슨하게 해주겠다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몇 년 있다가 다시 이걸 딱 걷어들였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걷어들이고, 그 다음에 대약진 운동이라고 있다. 이거는 58년부터 62년 사이 농공업, 이거 대증산 정책이다. 그래서 이 수확량을 늘려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인민공사 이런 것도 설립해가지고 이 나름대로 정책을 펼쳤지만은 그 결과는 오히려 정반대였다. 그래서 곡물 수확량도 감소하고, 그나마 곡물 이게 수확해 난 거 이 곡물들을 전부 다 이제 소련에다 수출하고, 이런 바람에 이 곡물들이 주민들 입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이 말이었어. 그러면서 이제 공급 부족 현상을 겪고 이러면서 무려 59년부터 62년 이 3년 동안에 3천만 명 이상의 그 중국 인민들이 다 기아로 사망하는 이와 같은 사건이 그 모택동 치하에서 벌어졌습니다. 다음은 그 1966년부터 있었던, 그러니까 모택동이 사망할 때 1976년까지 있었던 문화 대혁명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그 부르주아 계급의 자본주의, 그러니까 봉건주의 이런 것들을 그 타파하기 위한 어떤 사상 정화운동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이면에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약진 운동 이것이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노동자들의 불만 이런 것들이 계속 확산돼 있었고, 자, 이와 같이 권력 그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그 모택동이가 이제 내건 그런 운동이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구시대의 유물을 전부 타파하자 이런 차원에서 자국의 문화를 전부 그 멸절하는, 그러니까 문화 유적이나 전통 유산이나 이런 것들 스스로 전부 다 파괴하는 그와 같은 그 행위들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그 시대에 이제 권력 투쟁은 완전히 횡행했었다. 그렇게 그러니까 유석이 유샤오치가 중앙부수석이 이제 해임이 됐고, 그 다음에 덩샤오평이 등소평이 전부 직위에서 해임이 됐습니다. 공산당 총석에서 해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린바오, 이제 인표, 아까 국방장관 인표가 그 당시에 1969년도 이제 그 중앙당 회의에서 모택동 후계자다 얘가 지금 전부 다 임명이 됐는데, 그 이후로 계속 이제 그 인표의 어떤 이런 스테이터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안감을 느낀 모택동은 자, 드디어 그 인표를 이제 제거하려고 그런다. 자, 이렇게 이제 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도가 읽혀지기 때문에 인표는 이 모택동을 제거하자 이제 쿠데타를 기도를 하고, 그래서 1971년도 근데 이제 무슨 9월달 9월 8일에서 10일 이 사이에 모택동을 제거하자 이렇게 이제 쿠데타 음모를 꾸렸는데, 그래서 어떤 형태로 비행기로 때리든지 아니면은 해외
지방 여행을 갔을 때 돌아오는 과정에서 예컨대 무슨 철로를 폭파한다든지, 자, 이와 같은 그 계획으로 전부 처리를 하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이제 기도가 그 정보원들에 의해서 이제 전부 다 읽혀지고 탄로가 나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 위협을 높인 그 인표가 자, 이제 9월 13일 날 비행기로 이제 소련으로 탈출을 감행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그 아들이 이제 공군 장군인데 아들하고 또 뭐 보좌관 전부 데리고가다가 이제 알 수 없는 이유로 몽골 상공에서 이 인표가 타고 있던 그 비행기는 전부 이제 그 폭발하면서 추락하고 만다. 이렇게 바로 이때 이제 있었던 얘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949년 이후에 이제 주한민국에서 뭐 그 쭉 얘기를 하면은 자, 모택동이가 70년도에 사망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78년도 이제 등소평 개혁개방 정책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80년도에 등샤오핑 제자인 짜오스양이 이제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대혁명 관련 4인방, 뭐 모택동이 보인 강청 포함해서 이제 공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자,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요 강청인데, 강청은 이제 91년도에 나와서 이제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자살했습니다. 자살하고, 그 다음에 89년도에는 천안문 사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97년 이후로 이제 덩샤오평이 죽은 다음에도 계속 그 개혁 노선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요약하면서 49년 이래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어떤 이런 큰 업적들을 보면은 어떻게 지금 현재 G2까지 올라왔는가. 자, 이거를 이제 쭉 한번 리뷰를 해보면은 최초의 소련 관계가 이제 악화가 되고, 그 다음에 국경 분쟁이나 아니면 경제 협력 이런 것들이 소련을 상대로는 이제 실패를 했는데, 그 다음에 아까 71년도에 이제 유엔 결의나 2758 때문에 자, 유엔에서 완전히 그 이제 새로운 입지를 구축을 했고, 그 다음에 핑퐁 외교로 79년에 미국과 수교를 했고, 그 다음에 등소평 이후에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통해서 지금 G2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이제 홍콩을 다시 반환을 했고, 그 다음에 마카오도 포르투갈로부터 이제 편입을 했다. 2008년도는 베이징 그 하계 올림픽이 열렸고, 2010년도는 상하이 엑스포, 그 다음에 2022년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있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21년 말 중국의 그 수교국은 자, 193개국 가운데 180개국과 수교를 맺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태까지 그 일곱 명의 이제 여태까지 그 이제 지도자들이 전부 나와 있는데, 모택동에서부터 화국봉, 그다음 호요방, 그다음에 조자양, 그리고 이제 강택민, 저 호금도, 그다음에 시진핑까지, 자, 이렇게 일곱 명이고, 그 밑에 영향력을 미쳤던 이제 주울레, 등소평, 이렇게 우리가 전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